자, 토종벌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재미삼아 산에다가 이렇게 놔뒀어, 땅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분봉을 하죠, 분봉이요. 나중에는 하도 분봉을 해서 벌통이 아닌데도 막 벌이 있는 거예요, 산 속에. 이제 나의 집에서 재미삼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 4통이 있었던 게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몇십 통이 된 거예요. 장마가 지고 나면은 이 벌이 꿀이 아예 안 나와요. 벌통이 한 50개가 돼도 벌이 한 대도 안 나와요, 잘못하면요. 장마가 잘 안 지면은 한 통에서 한 2대도 나오죠. 그럼 내가 이제 생기면 산 막 주는데, 이게 장마는 반대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자, 벌은, 지금 말로 우리가 산이 따려면, 꿀을 따려면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이죠. 벌은 많이 만들려면 이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반대로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꽃이 안 자라요. 너무 사막지대 가면요, 사막에 벌꿀이 있나요? 사막에는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또 적당히 있어야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수하고 화의 조화가 아주 중요해요. 자, 얘 물이죠? 얘 태양이죠? 아니, 열기죠? 수분과 열기의 조화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참 조화롭게 되지만 뭔가 발전이 돼요. 그 사주를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그게 나와요. 얘가 항상 붙어 다녀요. 이래서 이 사주는 열기가 부족하니 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주는 너무나 수가 많으니 수의 제어를 위해서 당연히 토를 써야 된다. 토 중에서도 무토를 써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따라붙어 다녀요. 수화 기제다. 수화가 참 좋게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토마저 참 윤택하다. 거의 농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 야, 이게 농사 짓는 거와 사주풀이한 것은 거의 같아 보니까, 아, 역시 사주학은 농사 문화에서 많이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니까 을목은 어떻겠다. 자, 갑이든 을이든 둘 다 똑같이 양이에요. 크게 볼 때 갑, 을은 다 양이에요. 천간은. 인과 묘가 있으면 둘 다가 음이죠. 얘는 음 중에 양이고 얘는 음 중에 음이죠. 또 얘는 양 중에 양, 양 중에 음인데, 을목이 너무 약하다, 을목은 어린 싹이다, 이거 아니란 얘기죠. 묘 가지고 어린 싹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양 중에서 구분됐으니까 너무 어린 싹이어서 약하다, 이건 이렇게 자꾸 쓰면 안 되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이 구분부터 일단 하고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을목도 뿌리가 튼튼하면요, 갑목보다 훨씬 강해요. 을목 일간에 뿌리가 있으면요, 보다가 좀 더 강하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고집 불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차이에서 첫 번째 월령, 두 번째 통근, 그게 된 상태에서 요걸 구하겠지요. 용신이란 건 계속 공부해 나가야 돼요, 실전이요. 이게 이제 뭐 자평 진전부터 해서 적정수도 공부하고, 뭐 궁동보감 계속 공부해서 하나, 둘 하면서 발전돼 나가겠죠. 아, 이래서 용신이 무엇이다. 근데 이 용신을 잡는 것은 참 이제 긴 학문인데, 줄여서 말하자면, 용신을 잡아도 이 용신이 첫 번째 뿌리가 있어야 된대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 시대의 용신이라는 단어와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책을 보시다 보면은 월령에서 구한다. 월령에서, 옛날 책에서는 월령에서 격국을 가지고 용신이라는 말만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용신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얘는 역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용신은 어딘가에 뿌리를 둔 하나가 중요하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니고, 여기도 뭐 경이 있어가지고 용신을 뭐 경에다 치자고 한 예를 아니지만은, 이 경인을 용신 잡았는데 경이 두 개나 있다. 얘 할지 모른다. 왜 나오잖아요. 사주 보다 보면은 여기 화를 용신해야 되는데 여기도 화. 그럼 혼란스러워져 드디어요. 이거 어디 잡을까? 똑같이 용신이 두세 개 있으면요. 위치가 달리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거죠. 운이 좋을 때도 크게 발전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죠. 재능이 너무 많으면 큰 발전하기 힘들다. 이게 여기서 나와요. 한 예로 그림을 참 잘 그린다. 이것도 완전 화가 이상. 거기다가 또 하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짜요. 자, 프로그램 잘 짜. 이것도 아주 상당한 수준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주식도 천재. 또 뭐도 천재. 운이 좋을 때 와도요, 안 해요. 아니, 뭐, 지금 이거지만은, 그냥 이거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딱 하나면요, 운이 오면 그거 하나로만 가는데, 재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할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된다가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는 거하고 접목시키면 되게 쉬워져요. 사는 거와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이제 용어를 현란하게 써가지고 용신이 좌우 존재하니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요 혼란스러워져요. 쉽게 하면 되게 쉬운 얘기죠. 그래서 재능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 그 뜻은 용신은 뿌리 있게 힘 있게 하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운이 필 때 잘 핀다는 거죠. 안 피면은 물론 꼬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하고 충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합은 간합 얘기가 주고요. 두 번째는 지지 삼합하고 방합 얘기란 말이죠. 방향합이에요. 그런데 지지는 거의 충만 따지게 돼요. 요건 이렇게 따지고요.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자, 보자고요. 지지에 이렇게 신하고 진이 있는 케이스.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신자진이 삼합을 안 했단 말이죠. 자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쉬운 말로, 이제 그거 있죠. 이제 산에 가면은 조그마한 그 샘물요. 여기서 돌 속에서 샘물이 조금씩 나온다 했단 말이죠. 자가 오면 갑자기 그게 돼버려요. 장마가 되면요. 계곡에서 사망하죠. 그게 합수예요. 평소에 한강은 물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피해 있는데 계곡은요. 물이 요만큼 났다가 한번 홍수나면 갑자기 높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산에 가면은 그냥 확 휘몰아치죠. 이게 갑자기 대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요. 인하고 순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하고 뭔가 하던 조짐이 있는데 딱 오가 오면 어떻게 인옷을 합하되면요 산불 난 거예요. 평소에 산에 갔는데 나무가 좀 건조하고 이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갑자기 오가 오면은 산불 나서 저기 나지 양양에 뭐 산불 이게 나면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주에 도움을 되는 경우는 좋지만요. 도움 안 되는 경우에는 큰 잘못된 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삼합을 참 중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신을 가지고 운을 평가할 때도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충이 뭐냐? 충 작용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토예요. 왜 토냐? 땅에 지진 나면 제일 무서워요.
묵과 미가 충하고 진과 술이 충한다 치면요. 땅과 땅이 맞붙어 치면요. 이게 쉬운 말로 지진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지진하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막 사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자오충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인신충도 있고. 이거 어떤 식이냐? 멀쩡한 나무에 갑자기 번개가 팍 쪄서 나무 잘리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볼 때도 인생사에서 큰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충을 좀 중시하라는 얘기죠. 이거 말고 신살 많거든요. 사주에 뭐 백호 대살 있으니까 어떻다.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삼합, 방합, 뭐 간합,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충, 여기 따지면요. 해봤자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영향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것이 주된 것이냐 강의했다가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만 공부하다가 살살 피해 나가서 사주 공부 안 하게 돼요. 왜냐니까 가니까 이건 뭐 이런 공부 안 하고 용신 안 하고 자 살 외우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먼 살 막 외워요. 그 왜 외워요? 다 나오는데 한참 외워놓고 드디어 머리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자꾸 물으면 까먹고 그 살살 피해 가서 이거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고요. 다 맞느냐 이 살이. 다 맞으면 참 좋게요. 뭐가 안 좋아서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럼 살이 살살 맞겠죠. 안 오는 사람한테는 살이 안 맞아요. 근데 이 살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사주에 남편 자리가 백호 대살 있어서 납치돼서 잘못됐다, 북한으로.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람이 다 납치돼야지 왜 이 사람만 됐느냐? 답답해서 왔으니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따질 때 용신과 사막 관계는 잘 봐야 돼요. 누구나 사주를 볼 때 대운을 막 지나가지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분명히 간합 나오고 지지축 나오고 어딘가 삼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신중히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가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자가 아니어도 치자고요. 그러면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용신을 잡아도. 근데 풀다가 갑자기 어느 대운에서 자가 왔다. 아니면 대운에서 안 왔는데 분명히 세운에서 온단 말이죠. 자가 왔다. 이 한 해가 갑자기 합수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죠.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이 한국 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 친한 분이 그랬었지만, 한반도에 장마가 없으면 완전 공해천지요. 장마 한 번 지면요, 온갖 쓰레기들 다 올라오고 다 이제 청소가 돼요. 그 식으로 여기만이 자가 와서 한번 확 지나가서 깔끔하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폐허로 남을 수도 있죠. 근데 폐허가 안 되려면 미리 평소에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사주의 용신은 병화인데 대운에서 갑자기 신자진이 합수돼가지고 공격할 상황이다. 이러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자, 보험 들고 아니면 어디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또 미리 사업할 게 있으면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장마 져봤자 물론 피해는 있죠. 하지만 그 피해가 100당 할 거를 한 10만 당하고도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가 대비해야지 남이 대비해 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개념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파악을 못했다가는 항상 혼란스러워 하죠. 물론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거를 간과하고 지나간 풀이가 많아요. 근데 옛날도 그렇지만 요새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하다 보면 책 쓰다 보면 책이요. 한 페이지 쓰는데 머리 아픈데 이걸 다 따지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여기 글씨가. 누가 봐줘야지만 되지.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얘기죠. 꼭 실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글 쓰실 때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고, 보실 때는 이걸 이제 검토해서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이 참 중요한 얘기죠. 자, 용신이 정해진 뒤엔요. 그 다음에 풀 때 제가 합을 벌였단 말이죠. 이 사주에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서 병을 용신 잡았는데 세운에서 아니면 대운에서 갑자기 신이 왔다. 이러면 병, 신이 합해서 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병을 극하는 이미 왔다 보다도 다 안 좋아져요. 얘가 있으면서 싸우는 거와 아니면 얘 자체가 휙 사라지면 사람이 더 힘들어진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마저 다 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잠시 몇 년 동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천직이 어떠한 그 기술자인데 갑자기 그 몇 년 동안은 나 그거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죠. 저 사람은 천직이 경찰인데 갑자기 어느 몇 년은 뭔 잘못돼가지고 간두고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계통에 비슷한 데다 근무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예요.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라졌네요. 그럼 정치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분명히 이때는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그 시기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원 기운이 들어왔어요. 다시 정계 복귀. 쇼맨십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은퇴를요. 그렇지 않고 진짜 나 은퇴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마음이 생겨요. 다시 정계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권투 선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그 어디 미국도 많이 있는데 은퇴했다가 다시 또 나와요.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에 많이 해당이 돼요. 근데 결론은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사이사이가 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운하고 세운 거치면서 많이 오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알면은 훨씬 쉬운데 모르면 힘들어요. 이제 이 사주가 좀 말이 이제 여기 돼 있는 게 이거죠. 간목이 중요한 거는 언제 태어났는가. 그래서 봄에 태어났대요. 그런데 얘의 뿌리가 또 여기도 있네, 이렇게. 근데 이 사주가 묘한 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주예요. 왜냐? 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얘가 얘를 누르죠. 경금도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얘도 뿌리가 있고 얘도 뿌리 있고 얘는 없느냐? 얘도 요 속에 있어요. 숨어 있단 말이죠. 다 뿌리 튼튼해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자, 여기도 안 보이는 게 오가 있어요. 그럼 대운, 세운에서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오게 되죠. 이 사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목이 뿌리는 있고 튼튼하다. 동시에 경금도 튼튼한데 이 경금이 간목을 너무 누른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사주란 말이죠. 이 옛날 고문에. 그래서 그럼 이 양반 사주 어떻게 되느냐? 자, 신운에 오면은 병신이 합수하지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어릴 때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잠시 좋아봤자 크게 발전될 게 없어요. 그죠? 어릴 때니까. 그 다음에 임이 왔어요. 얘가 공격한단 말이죠.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오가 왔어요. 여기서 인, 오, 술이 합하죠. 갑자기 옛날 시대에 과거에 이제 관직이 올라도 되네요. 잠시요. 그 다음에 개가 오니까 또 나빠지죠. 그 다음에 미가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더운 토니까. 그 다음에 갑운이 오니까 역시 또 문제 없었고. 그런데 신운이 오니까 안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왜 안 좋아졌느냐? 자, 병화를 쓰는데 이 병화의 뿌리가 인중에 숨어 있잖아요. 이 속에 숨어 있는데 얘를
얘가 인신충했네요. 충하니까 얘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때 안 좋아서 소위 말해서 형모, 요새 말로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 가다 보니까 다시 요때도 안 좋아요. 한번 누명을 쓰니까 을이 와도 을경이 금하거든요. 잠시 또 혼란기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 유운에 왔을 때 역시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다시 복귀를 하지요. 얘가 도와주고 술은 역시 뭔지 안 보이는 인호술 합기운이 있어요. 이래서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쭉 된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면은 이게 야 나쁘냐 좋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냥 당연히 해운이 오면은 해하고 묘하고 미가 합하는 거 빼고 나면요. 해는 수지요. 수기 때문에 여기에 나빠서 안 좋아서 좀 꼬였겠죠. 하여튼 이 자체가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 경금이 간목과 대치하고 있는데 얘가 견제를 하고 있죠. 견제했기 때문에 필 땐 피었지만 안 필 땐 그냥 감옥 갇힌 거예요. 만약에 이 제어가 이렇게 수로 빠져서 금생수, 수생, 목 됐으면 아마 감옥은 안 가고 그냥 무난히 지나갔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죠. 너무 대치돼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살 때 너무 대치보다는 적당한 관계가 중요한데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다 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살아가면서 물론 성공은 했지만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주를 보면서 얘는 강하니까 누르자, 뭐 하자 한 것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두루두루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잘 넘어가면 좋겠죠. 이게 지지가 안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운이 올 때는 세운에서 신자진이 합수되면서 갑자기 이 불이 확 사라져 버리니까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요거 또 마찬가지고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안 되고가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이 정승판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관을 쓰고서 저기 유배 가는 거죠. 또 유배 갔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또 복귀, 또 무슨 판서 시키네요. 살아가면서 적이 많다. 살아가면서 남하고 싸움이 많다는 뜻은요. 그 사주를 보면 역시 대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두루 다 친하네. 이러한 케이스는 사주를 봐도 두루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이 더 좋다 하긴 힘들어요. 단지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는 자기만의 사상이 아주 강하게 되는 거죠. 두루 다 통하는 또 사상성이 없어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하기 힘들지만은 단지 너무 대치되는 경우는 그걸 좀 고치면은 훨씬 사주라는 게 자기 운명이 훨씬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역시 용신은 뿌리를 둬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도 뿌리를 둬야 된다.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아도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 나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운은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또 좀 많이 있어요. 나쁜 게 100% 좋아지는 않지만 훨씬 감해질 수는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이만큼 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